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바른정당 대선 후보 선출을 시작으로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결정됩니다. 호남권 표심 확인으로 민주당과 국민당 경선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바른정당이 경선 방식으로는 가장 먼저 대선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국민정책평가단 투표에서 우위를 보였던 유승민 의원이 후보자 지명대에서 최종 후보로 뽑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책임다운 투표에 이어 29일부터 이틀간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오는 31일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나선 4명의 후보 가운데 1명을 선출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60%대 호남권 득표율로 불이 붙은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은 충청, 영남, 수도권의 순회 경선을 거친 뒤 다음 달 3일 과반 투표자가 나오면 대선 후보가 확정됩니다. 경선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은 다음 달 4일 대선 후보를 지명합니다. 호남권 안철수의 표심이 경상, 경기, 서울권까지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가열되고 있는 후보자들의 당내 경선은 다음 달 초 모두 마무리됩니다. 유례없는 4당 구도에서 최종 대선 주자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본격적인 장미 대선 레이스가 점화됐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첫 경선 지역이었던 호남에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호남 지역민들이 둘 다 밀어주면서 두 후보가 본선에서 만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윤 기자가 그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야권의 심장부로 불리는 호남 경선에서 반전의 드라마는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득표율 60.2%로 안희정, 이재명 후보를 압도했습니다. 앞선 주말 동안 열린 국민의당 경선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64.6%의 지지율로 손학규, 박주선 후보를 멀찌감치 따돌렸습니다. 두 후보 모두 승리가 예상됐지만 기대 이상의 득표율로 문재인 후보는 대선론을 확인했고 안철수 후보는 강력한 대항마로 부상했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특히 전두환 표창장과 부산 대통령 논란에도 압승을 거둬 그 의미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전화 자동 응답 방식이나 선거인단 없는 현장 투표로만 경선에서 압승을 거둬 자강론에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호남 유권자들은 두 유력 후보를 모두 밀어주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올림픽 결승에 진출한 두 명의 국가대표 양궁 선수들을 지켜보는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본선에서도 호남 유권자들은 결승 화살의 방향을 정해줄 바람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지난해 논란이 일었던 순천시의원 카드깡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시의원들이 업무 추진비 카드를 이용해 이른바 카드깡을 한 뒤 현금을 나눠 가진 사건과 관련해 규칙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횡령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의원들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또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카드깡을 해준 시의원들의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경력비 지급의 목적이었던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한 검찰의 뇌물수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여수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여수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은 어제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장단 선거 관련 뇌물 공여와 지난해 9월 본회의장 폭행 혐의 등이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데 반발하며 관련 혐의에 대해 광주고검에 항고하고 재수사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여수시의회 하반기 의장 선거에서 제기된 뇌물 공여 혐의와 관련해 박정채 의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세월호 인양 현장에서 발견된 유골은 미수습자의 유해가 아닌 동물뼈로 확인됐습니다. 선체 밖에서 유골이 발견됐다는 발표에 유실 우려로 마음을 졸였던 미수습자 가족들은 차라리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선체를 받치고 있는 반잠수식 선박 갑판에서 유골이 발견된 건 어제 오전 11시 25분쯤. 신발 등 유류품과 함께 뼈 조각 6점이 발견됐습니다. 해수부가 미수습자 유해로 추정 발표하자 미수습자 가족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어젯밤 7시쯤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현장에 도착한 지 1시간여 만에 유골은 미수습자의 유해가 아닌 동물뼈 7점으로 확인됐습니다. 판명에 나는 바람에 지금 시신이 그렇게 해서 뼈가 내려왔다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찾아? 국과수 관계자들은 유골의 외관상 돼지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유골을 수습해 정확한 감식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함께 발견된 신발은 안전화로 현장 작업자의 것인지 세월호의 승선자의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SNS 등을 통해 다행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미수습자의 유해였을 경우 그동안 제기된 유실 우려가 현실화돼 다른 미수습자들의 유해 역시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물뼈라 하더라도 세월호 선체 밖에서 발견된 만큼 해수부의 유실 방지 대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양시가 도림예술고 신축과 함께 신축 부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용 계획을 내놨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열린 제259회 의회 임시회에서 도림예술고를 커뮤니티 센터 인근 부지에 새로 건립하되 마동저수지 산책로와 주변 공원 부지 공간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축 예정 부지 주차장을 현행대로 존치시켜 시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당초 계획대로 2019년 3월 예술고가 개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0년도 넘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어느 날 갑자기 내라고 하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여수시가 지금까지 체납된 과태료 수만 건을 한꺼번에 통지하면서 민원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수시 교통과 사무실. 쉴 새 없이 걸려오는 전화를 받느라 직원들이 아침부터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담당자가 아니다 보니까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잖아요. 여수시가 체납된 주정차 과태료를 정리하겠다며 최근 2만 8천여 명에게 한꺼번에 납부 안내문을 보냈다가 항의와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여수시가 발송한 과태료는 7만 7천여 건, 금액으론 40억 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10년 이상 된 과태료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점입니다. 2002년 위반 사실이 적힌 고지서를 받은 시민도 황당한 심정으로 시청을 찾았습니다. 15년 전 걸 갖다가 지금 와갖고 이걸 갖다 이야기하게 되면 어느 시민이 이걸 납득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여수시는 체납액이 크게 불어나 어쩔 수 없이 특별 징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예고도 없이 과태료 폭탄을 맞은 시민들은 강한 불만을 터뜨립니다. 강산이 한 번도 변하고 반바퀴가 더 돌았는데 무작정 고지서만 던져놓고 내려가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고지서를 받은 시민 가운데 이미 차를 팔거나 폐차한 경우도 적지 않고 영수증을 찾기도 어려워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기도 힘듭니다. 차량 이전 시나 폐차 시에 납부한다는 그런 인식도 있어가지고 해년마다 이렇게 자주 체납 사실을 이렇게 발송하지 못한 전문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10년이 넘은 과태료 통지에 자신들만의 편의를 위한 막무가내식 행정이란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금호 타이어 매각 문제가 갈수록 꼬이고 있습니다. 채권단이 컨소시엄 구성 여부를 조건부로 수용하면서 이제 공은 다시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컨소시엄 허용 요구를 조건부로 수용했습니다. 우선 매수권 행사 기간 내에 구체적이고 타당한 컨소시엄 구성안을 제출할 경우 허용 여부를 재논의하겠다고 가결했습니다. 컨소시엄 구성에는 일단 반대하지만 박 회장 개인의 자금 조달 능력을 보고 관련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입장 자료를 통해 박 회장이 자금 계획서를 제출하면 컨소시엄 허용 여부를 다시 논의해보겠다는 채권단의 결정은 검토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권단과 박 회장의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호타이어 노조는 산업은행을 방문해
누가 회사를 인수하든 고용 안정과 생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매각에 따른 인수 대금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희생을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0여 개사로 구성된 협력업체 협의회는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은 기술 유출과 함께 지역 경제를 위태롭게 한다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고도의 전략적 기술 유출과 고용 승계가 보장되지 않는 북부 유출로 제2의 쌍용 자동차가 될 것이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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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대선 전국 속에서 정치권이 가세해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을 반대하고 있어 매각 작업이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순천의 청년 창업의 보금자리로 문을 연 청춘창고가 안정적인 방문객 확보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청춘창고가 개점한 이후 한 달 동안 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비교적 좋은 실적을 보였으나 이후 방문객과 매출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시기적으로 비수기로 접어든 영향이 크다고 분석하면서도 올해 하절기 네일러들의 방문 유도를 위해 게스트하우스와의 연계 홍보와 할인 시스템 도입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여수에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대규모 박람회가 열립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5월 25일부터 4일 동안 여수 박람회장 내 컨벤션 센터에서 청소년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15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모두 150여 개의 직업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진로 상담과 동아리 공연, 청소년 정책 토론회 등도 함께 진행됩니다. 다음 달부터 넉 달 동안 금호수도 해역의 일부 선박의 통항이 제한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7월 말까지 여수 금호도와 두라도 사이의 금호수도 해역에 50톤 이상의 유조선과 액화가스 및 모래 운반선의 통항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해역은 강한 조류와 잦은 안개로 사고 위험이 높아 지난 1992년부터 매년 봄, 여름철에는 대형 선박의 통항이 제한돼 왔습니다. 고흥군이 관내 고소득 농어가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실무부서 보고회 자리에서 농수산물 수출액 5천만 달러 달성을 포함한 비전 5천 계획의 일환으로 특화 작목 육성과 청년 창업 지원 확대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사업들을 관리할 통합 시스템을 운영해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고흥의 농림 어가 수는 모두 2,800여 가구로 이들 가구의 지난해 총 소득액이 5천억 원을 넘어서는 등 고소득 농어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여수 연도항에 여객선 이용객과 어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새롭게 들어섭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여수 연도항에 모두 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여객선 대합실과 어구 보관창고의 복합 기능을 갖춘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해수청은 다음 달부터 공사에 들어가면 오는 9월쯤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침까지만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조금 더 이어지다가 그치겠습니다. 이 비가 온 충청과 남부지방의 경우는 공기 상태가 깨끗해졌는데요. 현재 강원도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수도권도 오전까지는 미세먼지가 짙어질 수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온화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낮에 서울 15도, 춘천 16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 기온을 2, 3도가량이나 웃돌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비구름대는 대부분 빠져나갔고요. 남해안과 제주도 곳곳으로만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아침 중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낮부터는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남부지방의 경우는 종일 구름이 많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4.8도, 광주 5.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도 3, 4도가량 높은 상태인데요. 한낮에는 서울 15도 등 대부분 1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중부 일부와 영남 지방에 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